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만보를 걷는데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걷기 운동하라고 해서 매일 공원을 도는데도 체력은 나아지지 않고 무릎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허리가 뻣뻣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운동을 해도 소용없나? 하고 좌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나 얘기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1-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0세 만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진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만식님은 65세에 은퇴한 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세요.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만식님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10,000보를 채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핸드폰 만보계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10,000보 달성 하고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000보를 걷는데도 체력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길을 만나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걷기를 5년 동안 했는데 왜 계단은 여전히 힘들까요? 무릎은 왜 더 아파질까요? 어느 날 아침 만식님은 집 계단을 오르다가 멈춰 서야 했습니다. 겨우 2층인데 숨이 가빠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른 후에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만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10,000보씩 걷는데 왜 2층 계단도 못 오르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문제였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옆으로 몸을 돌린 다음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도 자주 부었고 종아리가 뭉쳐서 아팠습니다.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 왜 몸은 더 안 좋아지는 걸까요? 만식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방법이 없나 보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만식님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슬로우 조깅이 그렇게 좋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신다던데.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슬로우 조깅이 뭔데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뛰는 건데 걷기보다 효과가 훨씬 좋대요. 무릎도 안 아프고. 만식님은 그 대화를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슬로우 조깅? 천천히 뛰는데 무릎도 안 아프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만식님은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님은 걷기만 하는 것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덕이나 계단을 만나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체 근육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쉬웠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발목이 자주 부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발목을 눌러보면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아리도 자주 뭉쳤습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깬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체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어느 날 밤 만식님은 자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야 괜찮아졌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외출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멀리 나가면 힘들어서 돌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계단이 있는 곳은 피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하고 거절했습니다. 점점 활동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만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후반전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친구들을 보면 위축되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그 친구들은 산도 오르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계단도 못 오를까요? 만식님은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다가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식님은 슬로우 조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슬로우 조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걷기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일반적인 조깅보다는 훨씬 천천히 뛰는 운동입니다. 발을 가볍게 띄우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숨이 차지 않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옆 사람과 말을 나누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운동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몸에 무리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조깅이나 달리기는 발이 땅에 닿을 때 체중의 23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충격이 무릎과 발목,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충격이 최소화됩니다. 발을 가볍게 띄우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걷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뛰므로 체중 부하가 분산되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심폐기능을 자극하기에는 강도가 약합니다. 특히 같은 속도로 평지만 걸으면 몸이 그 강도에 적응해 버려서 더 이상 체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발을 띄우는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폐기능이 자극됩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폐가 조금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이 작은 자극이 심폐기능을 개선합니다. 혈류순환도 증가합니다. 뛰는 동작은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 끝까지 따뜻해집니다. 하체 근육도 활성화됩니다. 뛰는 동작은 걷기보다 더 많은 근육 섬유를 사용합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이 모두 자극을 받으면서 강해집니다.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도 개선됩니다. 걷기만 하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뛰는 동작은 고관절을 더 크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슬로우 조깅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 강도가 적당히 높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일부 시니어들은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후 집중력이 개선되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경험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체력 저하로 고통받던 많은 시니어들이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후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계단이 쉬워졌다. 숨이 덜 찬다. 다리가 가벼워졌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한 운동 생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들이 걷기만 하면 체력이 정체됩니다. 몸은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서 같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걷기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를 제공하면서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시니어 체력 향상의 열쇠입니다. 만식님은 슬로우 조깅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심폐기능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대와 40대에는 술을 마시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버텨줬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았고 언덕을 오르는 것도 쉬웠습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찼고 빨리 걸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60대에 은퇴한 후 의사 선생님이 걷기를 권했습니다. 만식님은 매일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강도 부족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를 걸으면 몸은 그 강도에 적응해버립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고온 상태에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혈류 자극도 부족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심장이 충분히 자극받지 않습니다. 폐도 최대 용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식님은 과거에 운동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대에는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대에는 등산을 다녔습니다. 산을 오를 때 힘들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이 좋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움직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런 운동을 멈췄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변명으로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심폐기능도 자극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만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못하게 된 거구나. 만식님은 슬로우 조깅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뛴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걱정되었고
숨이 차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어느 아침 만식님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나서 조금씩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발을 가볍게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걷기에서 발만 살짝 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운동이 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10초 정도 뛰고 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잠시 걷다가 다시 10초 정도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릎이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식님은 계속했습니다. 10초 뛰기와 50초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총 15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3분 만에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열기가 퍼졌습니다. 평소 걷기만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숨은 조금 가빴지만 편안했습니다. 힘들게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숨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 근육이 이완되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5분의 운동을 마치고 나서 만식님은 벤치에 앉아 휴식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땀이 조금 났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소한 성공이 심장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뛸 수 있구나. 만식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70세에 계단도 못 오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는데 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짧게지만 뛸 수 있었습니다. 잊고 지낸 움직임의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20대에 축구를 하던 그때의 느낌, 30대에 등산을 하던 그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 땀을 흘린다는 것, 숨이 차오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만식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하자.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자. 만식님은 체계적으로 슬로우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 4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단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점진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불편함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차 걷기 10초 조깅 루틴. 첫 번째 주의 목표는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식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 10초 동안 슬로우 조깅을 하고 50초 동안 걸었습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했습니다. 총 운동 시간은 15분 정도였습니다. 10초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숨이 찰 틈도 없이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몸은 자극을 받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움직입니다. 50초 동안 걷는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숨을 고르고 다음 조깅을 준비합니다. 만식님은 매일 몸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무릎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기만 할 때보다 편했습니다. 호흡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10초 동안 뛸 때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50초 동안 걸으면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허리도 괜찮았습니다. 뛰는 동작이 오히려 허리 주변 근육을 자극해서 뻣뻣함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1주차 후반부터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무겁고 뻐근했는데 이제는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가웠는데 슬로우 조깅을 하고 나면 손끝까지 따뜻했습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만식님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2주차 10초에서 20초로, 그리고 30초로. 2주차에는 조깅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20초 조깅과 40초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20초는 10초보다 2배 길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몸이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10초 조깅을 반복하면서 심폐기능과 근육이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2주차 후반에는 30초 조깅과 30초 걷기로 늘렸습니다. 30초는 제법 긴 시간입니다. 숨이 조금 더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하체 근육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운동 후에 약간 뻐근했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골반 움직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뛰는 동작을 하면 골반이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고관절을 이완시키고 골반 주변 근육을 자극합니다. 만식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2주차 말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집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2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숨은 조금 찼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종아리 혈류도 개선되었습니다. 저녁에 발목이 붓는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3주차 30초 조깅, 30초 걷기 루틴. 3주차에는 30초 조깅과 30초 걷기를 기본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이 비율은 조깅과 걷기가 1대1입니다. 제법 강도가 있는 운동입니다. 만식님은 매일 20분 동안 이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총 20번 정도 조깅과 걷기를 번갈아 했습니다. 30초 조깅을 할 때 옆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슬로우 조깅의 기준입니다. 말하면서 할 수 있는 속도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만식님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았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맞는 속도였습니다. 심폐기능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숨이 덜 찼습니다.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게 되었고 폐가 더 많은 산소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체 힘도 증가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쉬워졌습니다. 3주차 말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숨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물론이고 언덕을 올라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피곤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기운이 있었고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4주차 1분 조깅 1분 걷기 루틴. 마지막 4주차에는 1분 조깅과 1분 걷기로 늘렸습니다. 1분은 제법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만식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3주 동안의 훈련으로 몸이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 동안 뛰고 1분 동안 걸으면서 20분 동안 운동했습니다. 총 1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무리 없이 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발이 땅에 무겁게 닿았는데 이제는 가볍게 튀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체력 기준점이 확실히 상승했습니다. 처음 슬로우 조깅을 시작할 때 10초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력이 6배 이상 향상된 것을 의미합니다. 4주차 말에 만식님은 자신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편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이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어깨와 등까지 가벼워졌습니다. 운동을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체만 운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체도 함께 움직입니다. 팔을 흔들고 몸통을 안정시키면서 전신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아침 활력도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도 깊게 잤고 꿈도 덜 꿨습니다. 만식님은 슬로우 조깅과 더불어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이때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만식님은 맵기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 하나 이상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부 1모,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몸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했습니다. 현미밥, 귀리, 고구마, 감자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천천히 소화되어 오랫동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과일과 채소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운동을 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항산화 물질이 이것을 제거합니다. 만식님은 매일 사과, 바나나, 베리류를 먹었고 샐러드와 나물을 챙겨 먹었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근육 회복이 빠릅니다. 만식님은 하루 78잔의 물을 마셨습니다. 운동 전후로는 특히 신경 써서 물을 마셨습니다. 생활 습관도 바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했습니다.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스트레스는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4주 프로그램을 마친 만식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숨참이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언덕을 걸을 때, 빨리 걸을 때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심폐기능이 향상되면서 같은 활동을 해도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폐도 더 많은 산소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단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4주 전에는 2층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4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숨은 조금 찼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강해져서 계단을 오르는 것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전반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뻐근하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붓는 증상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전신 혈류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가웠는데 이제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안색이 칙칙했는데 이제는 혈색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더 컸습니다. 우울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강해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70세에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4주 전만 해도 자신을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고 숨이 찰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식님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짜증이 많아서 대화를 피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체력이 생기니 손주들을 안아주고 함께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등산 가자는 제안에 좋아 가자 하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을 다녀왔는데 예전처럼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만식이 요즘 뭐 했어? 완전 달라졌네. 만식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이라는 거 하고 있어. 정말 좋더라고. 산책과 여행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 가보자. 올레길도 걷고 삶의 여유가 되찾아졌습니다. 만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식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슬로우 조깅을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만식님은 깨달았습니다. 걷기만 하는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심폐 자극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만보를 걸어도 체력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늙어서가 아니라 운동 강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몸은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서 같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슬로우 조깅은 그 자극을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합니다. 70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심폐기능이 개선되고 근육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천천히 가볍게 부담 없이 시작하면 됩니다. 단 10초로 시작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식은 알았습니다. 운동은 속도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식님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1분 뛰고 1분 걷기를 반복합니다. 숨이 조금 차오르고 땀이 조금 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이 듭니다. 만식님은 생각합니다. 나는 70세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식님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이 쉬워지고 숨참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변화입니다. 오늘 공원에 나가서 10초만 뛰어보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 후반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식님의 이야기를 통해 슬로우 조깅이 시니어에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매일 걷기만 하는데 체력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서 힘들다면,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기가 두렵다면 슬로우 조깅을 시도해 보세요. 10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분명 변화가 올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의료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무릎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진행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